예. 지금부터 얘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정치권의 공방, 여야의 각기 다른 주장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어제 일부 양평 군민들이 민주당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오늘은 일부 주민들이 양평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어제 모습 잠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양평 군민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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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점 JCT가 양서면 도곡리에 들어서는 원하는 국민들도 원하지 않았다. 실제로 고속도로 도로로 진입해 이용할 수 있는 나들목 JC 개설이 강화면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 것이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여 백제화라는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를 만들어 더불어 민주당의 파렴치한 정치 행보는 양평 국민들의 염원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우리 국민은 20년 동안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노력해 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원한 추진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양평 국민이 원하는 양평 국민을 위한 양평 국민에 의한 안을 민주당에서는 경청하여 주십시오. 양평 국민들은 양평군에 IC가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희망합니다. 오늘 사진이에요. 양평 군청 앞에 모인 양평 주민들. 여기 보면 뭐 고속도로 중단, 양평 행복 중단이다. 잠실까지 20분인데 이대로면 20년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양평 군민들 특히 일부 물론 뭐 정치적으로 좀 나눠질 수 있었어도 어제는 민주당 살차갖고 오늘은 집회까지 좀 열었어요. 네, 일단 양평 국민들 입장에 수건 사업이 일단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2만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고 또 걱정스러울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양평 군수와 군의회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왜 이게 좌절됐을까? 라는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은 민주당이 이 사업 자체를 뭔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했고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와 합세를 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주장 자체를 아주 극단화시키고 에스컬레이터 시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주민들과 민주당 간의 전선이 형성된 거죠. 기존에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면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이 일단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좌절시키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일단 제거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10만 명 서명 운동, 그다음에 이제 오늘 군청에서 저렇게 골기대 비슷한 걸 하고 앞으로도 아마 시위는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혼란 양평 군민들이 이제 조금씩 그 집단 행동에 나서는 보양 오늘 화면도 좀 보았는데요. 그 여선홍 행정관님. 대통령실 입장도 뭐 주말 새 많이 나왔지만 조금 전에 주무부처장과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얘기를 좀 보니까 여전히 야당이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리고 거짓 공세를 이어간다면 다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말 사이에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이 조금 이제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백지화가 아니라 약간 사업 중단, 그걸 또 여당에서도 또 받았고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다시 뭐 이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뭐 백지화 상태는 계속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약간 좀 적반하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입니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 이제 그 종점이 그러니까 기존 안이 왜 그 김건희 일가 있는 지점으로 변경됐는지가 이제 핵심이고 민주당이 그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여기서 국토부가 이 사실 관련해서 뭐 관련된 그 논의 사항들 그 이제 그 주고받았던 서울시와 양평군 그리고 하남시 광주시와 주고받았던 이런 공문들을 이제 철저하게 좀 밝히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당시에도 원희룡 장관이 그냥 이제 뭐 백지화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고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도 그거를 약간 이제 수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문제가 더 논란이 되자 갑자기 이거를 정치화하고 쟁점화 시킬 이제 책임이 있는 분이 이제 원희룡 장관이신데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민주당 잘못이다 의혹 제기한 그 부분에서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알려지기로는 대통령실은 백지화보다는 사업 중지 쪽이 맞지 않냐 했는데 조금 전 원희룡 장관 다시 한번 단호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렇게 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그때 이렇게 이어진다면 재추진은 없다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진 첫 번째 논란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 소속의 전직 양평 군수 일가의 땅이 기존 안에 종점에 있다는 건데요. 여당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원안 노선의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 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한 것은 전 양평 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 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당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한 이유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민주당 소속의 전직 정동균 양평 군수가 이 기존 안 종점 인근에 대략 한 10,000제곱미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선 대략 3,000평 정도로 표현을 하면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존 안을 고수했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여당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변경안이 검토가 되는데 변경안의 종점 부분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더라.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갖고 나왔던 프레임이 뭡니까? 이게 대통령 처가의 땅값을 올려주기 위한,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하거나 권력이 작동을 해서 대형 국책 사업이 변경이 갑자기 됐던 권력형 비리 사업이라고 오늘 이재명 당대표는 규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에 선산 땅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변경 과정에서 그 선산 땅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 강압적으로 권력형 비리가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조차도 지금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고 국토부가 설명하는 이 진행 과정을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백지화된 다음에 왜 백지화를 하냐, 원안으로 추진하라. 이게 지금 라운드가 2라운드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애초에 나왔던 땅이 있었으니까 땅값 올리려는 게 아니냐라는 민주당식의 처음 문제 제기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최근 주말에 새로 나타난 게 바로 원안의 종점 부분에는 전 민주당 군수의 또 땅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제안했던 그 프레임 그대로 거기다 갖다 대면 그러면 민주당은 바로 그 원안의 종점에 그 민주당 출신 군수의 땅이 있기 때문에 원안을 하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 말에 대해서 답을 할 게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정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민주당 군수 정동균 군수가 그 땅에 대한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원안을 고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마 그럴리야 하지 않겠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똑같이 김건희 여사의 처가 땅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국토부가 이 202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행정 절차 속에서 그걸 강압적으로 팔목을 비틀어서 할 리가 없던 것처럼 저는 민주당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정쟁은 좀 취소하고 도대체 그러면 국토부가 기존안과 변경안으로 왜 재검토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봐요. 민주당은 귀를 닫고 그걸 안 믿고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아마 그런 논의가 실제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문제는 진정이 될 거라 생각하고 문제가 진정이 돼서 민주당 발 이 터무니없는 거짓 공세의 이 정쟁이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다시 여야 국토부가 다시 모여서 새로운 서울 양평안 고속도로의 어떤 재추진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 소속의 전직 양평 군수 그러면 저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나요? 네,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요. 이걸 보고 이제 전형적인 조선일보의 물타기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동균 전 군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도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노선을 바꾸기 위해서 이분이 노력을 했습니까? 본인 땅이 있는 데서. 그리고 오히려 과거에 어떤 양평의 소리라는 어떠한 그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 노선과 관련해가지고 IC를 예를 들어서 아신리라는 데가 있나 봐요. 양평에 아신리가 있는데 거기로 내자. 그러니까 아신리에 내지 말자. 거기 내 땅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 사업이 안 된다. 노선을 비트는 사업을 해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노선을 비틀어서는 안 된다. 이 노선이란 것은 기존의 원안대로 있었던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그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 저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러면 지번을 얘기를 해줘야죠. 어디에 이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땅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까 이 정동균 전 군수의 땅이
기존안, 그러니까 양서면 안과 지금 바뀐 바뀐 안에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이 뭐 땅의 가치가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산을 넘어야 된다.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정전군수의 해명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크게 뭐 이 정점이 어딨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장관 한 사람의 한마디로 이 1조 8천억에 가까운 국책 사업을 뒤엎을 수가 있으며 도대체 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괴담이고 가짜 뉴스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상식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혹이 있으면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설명을 하면 될 것을 왜 국민들을 볼모로 해서 볼모로 해서 야당을 무릎 꿇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설명은 국토부 입장에서 충분히 됐다고 하는데 뭐 설 변호사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 아까 설주환 변호사께서 이게 전형적인 일부 언론의 물타기 기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해당 언론에서 또 비슷한 기사를 썼는데 정동균 전 양평 군수가 이 예비 타당성 통과를 앞두고 땅을 3억 5천만 원 정도를 매입했다. 뭐 이 부분도 이제 기존 안 때문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한 14필지 정도 땅을 갖고 있는데 3필지는 이제 산 넘어 있고 나머지는 그 근방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예타가 이번에 결정되기 바로 한 4개월 전에 이 땅을 또 부인이 한 3억인가요? 3억 5천만 원 들어서 매입을 했다는 것인데 만약 이걸 놓고 제가 그러면 이 노선 변경되는 걸 예상해서 투기하게 샀다라고 하면 과도한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잖아요. 그죠? 민주당이.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인의 어떤 그런 문제를 공격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의겸 의원은 당군 일의 최대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 관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근거로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 정동균 지금 전 군수가 이 가진 거에 대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 다 예상하고 샀다, 투기해 샀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무리하다고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근데 왜 정부 여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야당은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동균 지금 전 군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말을 한 게 기존 노선을 고집한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동안 꾸준히 뭘 주장했냐면 이 양평 군민들이 도로가 지나가는데 양평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C를 놔달라, 강화 IC를 놔달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들목을 좀 놔달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나들목을 놓게 되면 이 노선 자체가 L자로 꺾여집니다. 근데 왜 굳이 그러면 그렇게 상황에서 종점을 계속 지금에 있는 곳으로 양서면으로 고집을 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나온 국토부안 같은 경우는 이 강화 이쪽에 이제 IC를 만들면서 강상면 이어지는 이 안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 분간에서 본인들이 대통령 부인한테 제기했던 이 의혹, 더군다나 대통령을 탄핵까지 해야 된다는 이 의혹. 그렇다면 그 논리라면 당연히 정동균 전 군수는 이런 걸 미리 알고 왜냐 본인이 이 노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구입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전직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 그 일가 땅이 기존 안 근처에는 있다. 뭐 이건 팩트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 특혜 의혹인지 아닌지는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론 이 특혜 의혹도 다 하나하나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양평 주민들에게 중요한 건 누구 땅이 어디에 거기 있든 이거는 15년 수관 사업이고 반드시 뚫려야 할 고속도로다 이걸 겁니다. 그런데 기존 안이 더 합리적이냐 혹은 수정안이 합리적이냐 정부 여당과 야당의 말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돈은 위쪽이 덜 들어가죠. 그래서 예타는 경제성을 따라서 일로 갔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 군수가 강하의 IC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당정 협의를 하면서 주장을 해요. 예타는 예비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면서 안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미 여기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이게 노선이 이리로 가느냐 이리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강화면은 굉장히 넓어요. 종전안도 강화면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강화면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IC를 하나 내달라라는 얘기를 마치 바뀐 안쪽이 강화 IC 주장 때문이다 이렇게 논점을 흐리시는데 종전안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을 받다 보니 강화면 계시는 분들이 야 우리 강화면 쪽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IC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강화면은 종전안에도 다 걸쳐져 있습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의 얘기 그리고 야당의 의혹 제기 이걸 좀 연이어서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좀 더 검증을 좀 해봐야 되니까요. 제가 방송 전에 양평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분께 직접 전화를 걸어봐서 이것저것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강화 IC를 틀어가려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방향도 좀 많이 틀어야 되고 또 다리를 또 새로 놔야 되고 그다음에 뭐 환경영향평가도 사실 또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강상 IC가 원래 없었다 그러면 사실 뭐 특혜를 줬다 이런 말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강상 IC가 원래 있던 데다가 IC를 붙여내놓은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진짜 그냥 억지로 쓰는 거 아니냐. 저분 얘기는 김건희 여사 특혜 효과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얘기했던 강화 IC를 만약에 중간에 지면 이게 더 불합리한 도로가 나오는 거 아니냐. 민주당 주장처럼. 그럼요. 이 기존에 강상에 IC가 있는데 여기다 강화 IC 더 붙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냐. 공인중개사에겐 또 이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도 국토부에서 지금 자료를 다 모아서 지금 아까 장관도 나와서 설명을 하고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종합적인 그 전체 의문사항과 의혹 제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가 자료를 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 진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상식이 통한다면.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변경안의 종점에 김건희 여사 처가 선승 땅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이 난리를 친 건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민주당도 좀 힘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말에 기존안 원안의 종점에 전 민주당 양평군수에 땅이 있더라. 이것도 민주당이 억울해하니까 없던 걸로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땅값 올리기 위한 특혜 권력형 비리는 아닌 걸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게 그거죠. 그러면 기존 원안을 왜 변경안으로 하려고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만 설명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안과 변경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양평구가 지난해부터 수시로 지금 의견을 교환하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의견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교통 예측 수요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지출 대비 효율성은 어떤지 설명을 하고 계속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었어요. 예. 그 과정에서 기존 원안과 이 변경안이 나온 겁니다. 근데 변경안이 확정되기 전에 뚝딱 김두관 의원이 국토부 장관실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런 게 있었어? 땅이 있었네? 그럼 재검토하자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다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문제는 원안과 변경안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토 지도, 교통 지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강화 IC는 민주당 군수 시절이든 지금 국민의힘 군수 시절이든 강화 IC는 양평 국민의 똑같은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평에 도로를 내주는데 서울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양평 국민들이 올라탈 수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강화 IC를 내줘야 되는데 강화 IC는 저기 나온 것처럼 강화면에다 내기 때문에 지금 변경안으로 가면 이미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강상으로 통하는 걸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뿐만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 측면에서도 남한강을 지나는 교량을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기존안으로 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L자로 꺾어야 됩니다. 강화 IC를 만들고 거기 지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남한강 교량을 지나야 되고 남한강은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 상수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부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거기를 지나게 되면 높은 높이의 교각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원안과 대안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무슨 대통령 탄핵이 나오고 국정농단이 나오고 권력형 비리가 나오니 정말 가상치도 않은 대한민국의 좀 상식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국토부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설주환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셔서 근데 현지 공인중개사 양평에 계시는 그분 얘기는 이거를 김건희 여사 특혜로 몰아가는 억지다. 이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장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이 뭐 중립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원희룡 장관의 이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양평 국민이 두 분류로 그냥 쪼개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이익,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도 자기 이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안으로 갔을 때 이익이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강상면으로 갔을 때도 변경된 안으로 갔을 때 자기한테 이익이 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공인중개사분이 뭐 중립적으로 얘기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기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또 믿지만은. 그 다 그런가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뭐 아까 김 교수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은 뭐 설명을 잘해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납득되지 않은 부분들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에이타가 끝난 이후에 변경되기는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작년 5월에 5월달이 초부터였어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군수가 또 바뀐 뒤로 그 뒤부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걸 요구했다는 것이 뭐 양평군수 쪽에 양평군에서 먼저 국토부에서는 요청을 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국토부에서 먼저 야 이걸 한번 보는 게 안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내봐라. 근데 나중에는 변경된 안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봐라.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무산을 한다. 백지화를 한다는 것은 다시 철회를 해야 되고요. 원안대로 하든 변경된 안으로 하든 사업은 추진이 돼야 돼요. 대신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주민투표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도로가 같은 도로라고 볼 수 있을지 다른 도로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다시 예타를 다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 다시 절차를 지켜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그냥 원희룡 장관처럼 그냥 이거 그냥 무조건 백지화한다. 근데 잠깐만요. 말씀 끊어 이렇게는 죄송한데 안 되죠.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원안대로 다시 돌아가라 이거잖아요. 안 되면 원안대로 하자는 거죠. 안 되면 원안대로 하자는. 뭐가 안 되면? 그러니까 변경된 안으로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도 않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원래 예타를 받았던 것은 원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원안대로 도돌이표 하면 같은데 되죠. 제가 뭐 원장관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안 된다는 표현이 이제 설득과 혹은 뭐 여론 혹은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는 표현을 쓰신 건데 원장관은 어차피 민주당이 뭘 설명해봐야 믿지 않기 때문에 중단했다. 이게 사실 뭐 모든 논란이 도돌이표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은 안 되면 그 안 된다는 게 충분한 설명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원안을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원장관님 논리로라면 앞으로 무슨 국책 사업이든 민주당이 정쟁을 하면 다 백지화 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아니 이제까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일본 오염수 방류도 야당에서 이렇게 쟁점을 하는데 그대로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짧게 이제 우리 설주환 변호사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강상면 종점에 김건희 여사 처가 선산 땅이 있다는 걸로 이게 대형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다, 예. 국정농단이다, 처가 땅값 올리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은 그러면 철회해 주시길 바라요. 그건 철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 설명이 됐고 확인이 됐으니까. 정동균 민주당 양평군수가 아닌 것처럼 설명이 다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만 제외하면, 그러니까 이게 대형 진짜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고 처가 땅값 올리려는 이 국토부를 손을 비튼 거라는 것을 민주당이 철회만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다 안이 나와 있고 환경영향 평가돼 있고 양평 국민들하고 다 소통해서 지금 의견 수렴하려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7월달 날짜까지 잡았는데 예. 민주당이 제기하는 바람에 다 취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나온 것처럼 설명을 이제 추가로 드리면 저게 양평 군수 정동균 군수 때부터 이미 주민들의 요구가 강화 IC를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의견이 있었고요. 특히 이게 더 활발하게 추진된 건 뭐냐면 작년에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을 때 인수위가 구성이 되잖아요. 예. 인수위가 구성되면 국토부에 인수위에 파견된 사람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인수위에 양평군의 제일 큰 관심 사항으로 이게 올라온 거예요. 강화 IC를 꼭 만들어 달라. 라는 게 왔기 때문에 정권 교체 이후에 그리고 7월 달에 지금 국민의힘 양평군수가 선출된 다음엔 여기에 또 추진력이 생긴 거고 양평군에서 국토부에게 보다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다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어떤 취지인지 말씀을 알겠고, 근데 결국은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고속도로 뚫리긴 뚫려야 되고 정쟁은 일단 잠시 접어두더라도 주민들 피해는 어떨까 이 부분이 핵심일 텐데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합리적이냐? 그 이현정 의원님. 네. 기존안과 수정안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업비가 1,000억 더 드니까 이게 문제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양평 군 측에서는 교통량도 수정안이 더 많고 이거 설치 가능하면 뭐 다리 얘기,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수정안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오늘 통계를 낸 걸 보면 예타를 했다가 뒤집어진 경우가 꽤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비용도 상승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이고요. 전혀 없다라고 했던 민주당의 주장은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무조건 원안대로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번 도로 건설해 놓으면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양평 국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왜냐하면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 하늘에 도로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본인들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2만 양평 국민들이 그냥 땅만 내주고 서울 사람만 좋은 일을 시켜주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강화 IC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저건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위에 있는 기존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만들 수 없는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안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 대안을 만들어낸다면 이 1,000억 든다는 것도 이쪽에 출발 지점에 터널을 만들기 때문에 많이 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 100몇십억 정도밖에 들면 가능하다는 거고 또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뭐 그런 등등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문제는 수도권 사람들의 어떤 교통 편의도 중요하지만 양평 군민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